월세가 이렇게 오르거나 거래가 많은 적이 있었나?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전세를 선호하잖아요. 네. 전세 민족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8월 전세 대란 뭐 전세가 안 오른다, 전세가 떨어진다. 하지만 월세는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월세가 올랐던 시장이 있긴 있었어요. 있었대요. 네,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월세가 오르는 시장이 있었는데, 월세가 오르는 시장이 제 기억으로 1년 정도의 움직임 정도가 몇 개 아니었었어요. 그때가 저도 정확한 연도는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대충 이때쯤이다라고 생각해서 정확한 건 아닌데 2007년도 전후의 기사들, 부동산 기사를 찾아보시면 월세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게 제 기억으로는 그게 반전세라는 용어가 그때 처음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 반전세가 월세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때 나타났던 사회적 현상이 결국 너무 가격이 올랐다. 전세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세금을 내기가 버겁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 종부세 때문에. 그러니까 종부세 반전세로 전가. 종부세를 전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월세 시장이 됐는데 월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월세를 이렇게 내릴 바에는 차라리 전세를 가고 만다. 라는 심리가 다시 팽배가 되면서 제 기억으로 그때 나왔던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 월세 시장이 도래되나라는 신문기사가 잠깐 토픽으로 나왔다가 얼마 있다가 전세 대란 가장 큰 문제다. 다시 월세가 살짝 쏙 들어가 버리면 그런 현상들이 2007년하고 2008년도 초 사이에 나타났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이번에도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가 조금 더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저도 계산을 해봤더니 네. 전세를 사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6%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5% 이렇게 되는데 많이 오를 거라 그게 점점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뭐 전세도 없는데 월세로 살지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갔던 사람이 또 월세가 거래량이 많아지고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월세가 되게 많이 오르고 월세 거래량이 저는 이때까지 느껴봤던 것 중에서 정말 최저고 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봤더니 월세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 이제 계약갱신으로 월세 거의 100% 계약갱신합니다. 네. 월세 세입자들. 그리고 이번에 또 그래서 5%만 올리기가 너무 이게 월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변하고 막 반값 월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월세가 조금 희귀해지고 월세가 많이 오르고 네. 그것도 금리 현상도 있으면서 이제 잠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화가 이제 전세 소멸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소멸이라는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2007년, 2008년 기사에도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결국에는 저는 사람들한테 선호되는 거는 전세예요. 이거 전세 정말 좋은 제도인데.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도 놀랐다면서요, 전세. 네,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돌려받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는 월세가 대세고,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그때 전후에서도 분명히 시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잠깐 컨센서스가 잠깐 나왔는데 결국 이게 무너지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부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 이후부터. 그러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 전세자금 대출이 다시 지금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기미로 돌아가게 되고 월세가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다시 전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인은 쉽사리 월세로 가진 않을 거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또 전세에서 또 뭐 매매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 상승장이 조금 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리 위축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 하반기에 전세 대란 얘기는 좀 쑥 들어갔잖아요. 근데 전세 난 자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조금 소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세난 자체는 분명히 있을 거다. 흔히 말하는 2010년대부터 2014년까지 엄청난 전세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있는데 그래도 전세난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매수 심리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월세를 살다가 매매를 하는 경우, 전세를 살다가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세로 살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저는 전세 입자는 그러니까 예정된 매수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 세입자가 바보는 아니니까 월세 살다가 너무 비싸면 전세로 이렇게 순환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 생각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좀 더 명확히 구분될 거라고 보는 게 월세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시장과 전세로 곧바로 넘어가는 시장이 좀 더 이전점보다 좀 더 명확해질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저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표현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체제 입장에서 부동산의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3룸 이상 그 부분이 아파트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룸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속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 월세라고 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이분들이 살 수 있을 것들은 소형 오피스텔 같은 그쵸. 경우들 또는 빌라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고착화가 될 것 같아요. 고착화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투룸 이상에 대한 아파트는 저는 전세가 쉽게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쉽게 없어지지 않을